이제 옛날로는 아마 객관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는 영작교를 계시지 않아서 일단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오타 발견. 예는 넘어갑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오늘 소희가 하나 떠있나? 네.
시간 10분 경과에 15분 남았는데 시간은 남을 것 같죠? 15분 네. 20분 45분까지인데 15분 25분 준다고 네. 근데 좀 일찍 끝나면 좀 일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네. 동형 분열이 뭐예요? 염색 개수가 유지가 되는 분열, 동형 분열, 이형 분열. 그러니까 제1분열이 이형 분열이에요. 제2분열이 동형 분열. 몇 번까지 푸는 거죠? 16번까지 보는 거예요. 아, 그거. 아, 네. 짧습니다. 체육관 수업인데요. 좀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가 잡혔습니다. 진짜 얼마나 힘들어 된 거. 저 체육이 겁나 무서워. 무시하고. 한산 있거든요. 살아있네. 아, 그래요? 콜라가 이렇게 이쁜 거리네요. 누가 땀난 애가 자꾸 있는 거 같아. 자, 지금 시간이 35분이고요. 40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봅시다. 들어가셔서. 이거 다 모두 보는 식으로여가지고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라뇨.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니 이건 지금 너무 어려워. 쉬운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보다 아 맞아. 모의고사. 선생님 근데 세교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교관 길이를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짧다 길다로 쓰는 건데. 그 매우 짧다. 모의고사에 정확한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짧다 길다 네, 쓰는 나 거예요. 지금 짧다. 짧다고 있어. 뭐 아마 시간 조직 얼마가 이게 너도 길이 준다는 거안 해요.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어렵더라고. 잘 바꾸나. 시간도 좀. 그거만 말할 수 있어. 자, 답신 같은데 이거 답변? 네, 답변. 자, 그럼 답 썼나? 세린이 답변이? 네, 한 문제 남았습니다. 그 세린 선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답변이? 한 문제 더. 진원? 너 지금 하는 거 지금 치킨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갈 거야. 얼굴도 올라가. 조회도 안 나오겠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교육 카테고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개그 카테고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냥 매점도 시간. 개그 파트 임급경. 이거 공개해요. 자, 이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어떻게 봐? 오늘 그 링크 아하. 지난 주에 축구 있는 거. 자, 남은 다 풀었죠? 다 풀었지? 자, 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다음 채점 보자. 자, 제가 하는 거를 앞발 치우시고요. 그 제가 답을 불러드릴 겁니다. 채점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틀린 거 있죠? 자, 네. 틀린 거가 몇 개인지 여러분이 설명할 준비를 좀 시간 좀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네. 제가 이제 순서대로 쭉 불러가면서 1번 누구 설명해서 누구 설명하면 그걸 여러분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바보 같은 설명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할 역할 이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답 볼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리을번입니다. 리을. 자,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 2번, 5번입니다. 설명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3번의 정답은 1번, 4번입니다. 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의 정답은 1번, 5번. 6번의 정답은 2번, 5번. 7번의 정답은 A, C. A랑 C. B요. 8번은 1번, 4번. 9번은 16분의 1. 10번의 정답은 가, 나, 라. 11번의 정답은 1번, 4번. 12번의 정답은 1, 2, 5. 13번의 정답은 C, 2. 14번은 스킵이고요. 15번의 정답은 2번. 16번의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자, 이제 시간 먼저 한 5분 정도 들 테니까 여러분 숙제를 한번 다시 오답 체크하시고요. 16분까지 좀 말했어요? 저 끝까지. 아니 나 15분까지. 네. 어떤 거? 16번? 그림을 잘못 봤어. 16번의 정답 3번, 4번. 틀린 것만 다시 한 번씩 보면. 예, 한번 오답. 이제 내가 설명한다라고 가정하고 말이야. 설명한다고 가정하고서 내가 누구한테 이걸 설명할 거야 라는 가정하에서 여기 한번 틀린 부분 한번 다시 볼게요. 아미노산 그거 리을건 아니야? 그거 3번은 2번이 아니야? 네, 3번은 2번이 틀려요. 잠깐만요. 3번 자꾸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도려고 했는데. 내가 빨랐죠? 3번은 2번은. 1번의 정답은 1번, 2번, 4번. 아, 역시. 내가 잘 풀었나요? 네, 1번, 4번이요. 아, 예.
아, 일부러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지 않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한 문제 다 알고 있어. 이거 있었으면 검색 완료이야. 개쩌는데 천예지. 쌤 천예지는 한 문제 틀렸대요. 그거. 1번 틀렸어요. 아, 근데 1번은 틀린만 해서. 1번 틀리면 제대로. 두 문제면 나쁘지 않아. 단타경은 잘 모르는데. 아, 세 문제 틀려. 근데 13번 B가 뭐야? B. A가. 아, 이게 A지야? 네, 말씀하셨어요. 아. AIDS. 이거는 A지. 염색체였네. 출사 그대로. 다음 점은 그거잖아. 그러니까 염색체. 이상한 연습가 하나. 몇 번에 답이 뭐였지? 3번, 4번. 3번, 4번. 아니, 이렇게 하고 얘가. 너무 바보야. 이게 이형 고양이 아니고 그다음에 얘는 이런 동양적 사진이야 통상이. 두 번째 간식 이름이. 이형 두명. 자, 던지지 마시고요. 제1분열은 염색체수가 2에서 N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2형 분열이에요. 2형이 뭐야? 2가 달이 있잖아. 염색체의 색상이 달라지잖아요. 2형 분열. 동형 분열은 제2분열 염색체가 N에서 N으로 가잖아. 그렇죠. 동형 분열. 동자 같은 거. 설명을 잘 못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킵할 거예요. 그 다음 뒤에 순서 줄 겁니다. 아싸나 넘어갔다나 안 했다 하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게 쌓이게 되면 결국 남들은 경험해본 걸 본인이 경험을 못하게 되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게 됩니다. 자, 진원 앞에 보시고. 친구한테 질문 같아. 너 친구 없잖아. 너무 동료한 김나라한테 뒤에 있는 경쟁자. 어떤 누군가 싫대요. 질문을 네, 말 걸지 말고. 거짓말했어. 학교 폭력 아니야? 영상 찍히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있어. 증거자들. 여기는 안 보여. 경쟁자. 여기 진원 앞에 봐. 진원 쓰 앞에 봅니다. 자, 1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질문. 그 다음에 설명할 때는요, 그랬는데요, 이랬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진짜로 우리 면접에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선생님 앞에서 한 것처럼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랬는데요, 그랬거들랑요, 뭐 됐어요, 이렇어요, 저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가 이제 훈련하고 합시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준서. 네. 네, 준서 1번 문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틀린 번호는 리을이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1,
틀린 거는 리을이고요. 저반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조동 나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저반 렌즈를 보지 않은 상태로 조동 나사를 이동하여 프레파라트를 대문 렌즈에 접근시킨 뒤 저반 렌즈를 들여다봐서 상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 추가할 내용은요. 거기서 접근시킨 다음에 상을 찾을 때는 저배율부터 시작해서 예, 고배율로 바꾸면서 예. 그 미동 나사로 돌리면서 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잘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추가할 점은 그 저반 렌즈를 저반 렌즈가 아니라 대물 렌즈를 프레파라트에 접근시킨 다음에 멀어지면서 상을 찾아야 되겠죠. 가까워지면서 눈 갖다도 가까이 점점 다가가면 이게 깨질 수 있단 말이에요. 붙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되고 멀어지면서 적당한 상을 찾는 거죠. 예, 그 점만 하시면 되겠다. 잘 설명하셨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객관식 설명할 때는 이것은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도 설명하셔야 됩니다. 2번 문제 규빈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호 2번 문제 설명하십시오. 일단 답은 2, 5번인데 틀린 거를 어떻게 하는지 왜 틀린지 이렇게 바꾸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A가 아니라 나감합니까? 설명하시니까 갑자기. 그러면 건호한테 물어볼게요. A 이름이 뭐죠? A 이름? 그럼 B의 이름 뭐예요? 자, 이건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번호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A는 수락난 깔때 2고요. B는 난소, C는 수란관, D는 자궁, E가 질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A는 여성 호르몬이 생성되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여성 호르몬이 생성되는 곳은 B죠. 그 다음 3번 C는 배가 착상되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배가 착상되는 곳, 수정란이죠. 그 배아가 착상되는 곳은 자궁에 착상되는 거죠. D의 자궁 착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D는 수정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수정이 일어나는 곳은 C, 수란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말이고요.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나윤이 일단 A는 밀에서 소화가 일어나니까 생수화물 그거고 B는 B에서 제일 첫 번째로 소화가 되니까 그 B는 단백질이고 C는 소장에서 처음 소화가 일어나서 지방이 됩니다. 그리고 답은 1번, 2번, 4번인데 일단 3번은 B가 지방인데 지방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으니까 3번이 틀렸고 그리고 나 소장에서 소화된 거야. 소장에서 줄 소화되지만 단백질이 아니고 지방이 있어요. 그리고 5번은 B의 최종 분해 산물이 아닌 그냥 B가 불의 반응으로 분출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5번 같은 경우는 B의 최종 산물인데 B가 단백질이죠. 단백질 최종 산물은 뭐야? 아미노산이죠. 그렇죠? 단백질 검출하는 것이 비례 반응이지 아미노산 검출 반응이 비례 반응 아니죠. 그렇죠? 예. 잘 설명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4번 예진. 네. 자, 4번 문제 설명하십시오. 일단은 나무의 껍질을 이제 조금 이제 동그랗게 도려내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겉에가 태반이 물광구로 상대적으로 바깥에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이제 붙은 게 양분이어서 5번. 이게 만약 면접관이라면 네가 설명한 것이 납득이 될 거라 생각해? 앞에서 봤을 때? 근데 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영어로 묻는 건 아니고요. 한국말로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거죠. 혜인이 4번 문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동그랗게 도려내는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물광이 안쪽에 있고 태반이 바깥쪽에 이렇게 도려냈을 때 위에 부풀어오르는 것을 검출해주면 이게
유기양분인데 유기양분이 주로 이동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최선이 물건보다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바깥쪽에. 존재하는 그렇죠. 잘했어요. 혜진이 잘했어요. 근데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물관 말고 체관이 손상되었고 이 체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결과 잎에서 생성된 유기양분이 위에 적재되기 때문에 이제 부풀어 오른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자신 있게 설명하시면 좋겠고요. 예, 혜진이 잘했는데 혜진이 좀 더 자신 있게 해야 돼요. 답변할 때는요. 본인이 자신 없어 하면 듣는 사람이 안 듣게 돼요. 자신 있게 좀 해주십시오.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이 안 났고, 그 다음 다유 5번 문제 설명하십시오. 일단 답은 1번 이거인데 그 1번에서 수박을 가는 2번은 단백질이 혈액에 의해서 혈액으로 배출된다고 했는데 후자력계로 배출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3번에서는 혈액 A가 블랙이고 그리고 B가 단백이고 혈액 A 블랙에서는 후자력계 가보다 포도당 농도가 5번 진호한 설명하세요. 5번에서 이거는 수석을 인공적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수석이라는 건 혼자, 그러니까 콩팥에 들어있는 네프론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5번은 맞다고 볼 수 있고 수석의 가는 이제 네프론의 그런 액체를 대신하는 거였어. 수석의 나보다 요소 농도가 낮아야지 A 혈액에서 요소를 가져와서 혈액을 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1분도 같습니다. 근데 단백질이 혈액에 의해서 수소액으로 배출되면은 저희가 소변을 볼 때 단백질이 여과가 되지 않아서 여과가 돼서 단백질이 들어있는 채로 소변이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2번이 불가능한 거고 혈액 A가 가보다 포도당 농도가 높다고 했지만 이건 혈액 A가 가보다 포도당 농도가 높다면은 A에서 산? 아니 포도당 자, 됐고요. 여기는 좀 인우 5번 설명하십시오. 처음부터 예. 일단 정답은 1번, 5번이고 1번에 보면은 수석의 가가는 수석의 나보다 요소 농도가 낮다 했는데 이 수석이라는 거의 역할을 보면은 요소와 같은 목표물을 불러줘야 되니까 1번은 맞아야 되고 2번에 가서 단백질이 혈액 A에서 수석액으로 배출된다 했는데 단백질은 우리 신체에서 보면은 여과가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수석은 신장의 기능을 모방하는 것이며 이건 틀렸고요. 3번에서 혈액 A는 수석의 가보다 포도당 농도가 높다 했는데 우리 신체에서는 오줌에 포도당이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유사해야 혈액 A에서 포도당이 수석액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높다는 건 틀린 거고요. 혈액 A는 혈액 B보다 요소 농도가 낮다 했는데 A는 수석 장치로 들어가는 혈액이고 B는 나오는 혈액인데 이 4번이 만약 맞다 하면은 수석의 의미가 사라진 거로 이건 틀립니다. 예, 그러면 혈액 이동 방향과 투석의 이동 방향 서로 반대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얘네들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진행 방향이랑 얘네들이랑 서로 같아서 이 수석이 이미 여과를 한 혈액이랑 계속 같이 가게 되는 거. 이러면 수석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거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반대로 보내서 얘가 수석액이 아직 여과되지 못한 혈액
지나가게 해서 서로 여과를 시켜줘야 수석의 의미가 좀더 오케이. 그럼 여과액의 성분을 아는 데는 한번 설명해봐요. 여과액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죠? 일단 포도당이 혈액에서 유출되면 안 되니까 포도당이 있고, 포도당, 아미노산, 유기염분, 그렇죠? 무엇은 없다? 요소는 없다.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은 수석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 구성성으로서 수석이 안 되기 때문에 수석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설명 들을 때는 다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실전에 가면 이걸 글로 써야 돼요. 다 글로.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지만 미리 예방사만 생각으로 한번 자신 있게 좀 해보십시오. 자, 그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에 우진이 이제 6번에 답은 2번이랑 5번인데, 일단 1번은 그래도 나를 봤을 때 30분과 1시간 사이에서 최고 이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번에서 식사 후 혈당량이 증가하면 인슐린량이 증가한다 했는데, 가랑 나 그래프를 봤을 때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 인슐린량이 증가하는 것을 봐서 이건 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가에서 그래프에서 2시간 근처에서 운동을 한다고 써있는데 2시간 근처에서는 인슐린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 있고요. 4번에서는 인슐린은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혈당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서 4번도 틀렸고요. 5번은 단식을 하면은 혈당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덜 분비돼서 인슐린이 낮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네. 지금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쓰는 거예요. 항상성은 우리 몸에서 뭔가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항상성을 조절할 때 자율신경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과 내분비를 통해 조절하는 것 방식의 차이점이 뭐예요? 인우? 항상성 조절 방식에서 내분비와 자율신경을 통한 조절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 설명해봐요. 자율신경을 하면은 작용 전달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이 걸리지만 지속 시간은 짧은데, 내분비로 하면은 시간이 자율신경보다 조금 걸릴지 몰라도 자율신경보다는 지속 시간이 길다는 점. 오케이. 우진이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들이 말기에 가게 되면 세포 괴사가 일어난 경우나 아니면 시각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죠? 추론해봐요. 인슐린이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경우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 내 혈당량이 높을 것이고, 그러면 세포로 가는 혈당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세포가 많은 호흡을 하는 것을 과학을 해서. 네 번째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먼저 정답 말씀드리고 우진이가 조금 전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병을 앓게 되면 시신을 잃거나 피부가 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의 말단 부위가 손끝 발끝이 썩는단 말이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장한 모혈관이 있는데 그 모혈관에 혈액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순수한 물이 지나가는 거랑 설탕물이 지나가는 거랑 생각해봐요. 설탕물은 순수한 물에 비해서 어때? 점성이 크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몸의 말단부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세포가 죽는 겁니다. 세포 괴사야. 그 다음에 시신경이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눈에 분포하는 시신경에 분포되는 혈관인데 그 혈관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중에서 가장 가늘어요. 근데 그 혈관에서 혈액이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시신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시각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성의 차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 우진한테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우진의 설명을 내까지 들었는데 좀 조언을 하자면 답을 먼저 말해야 돼요. 답변할 때는 항상 두 가지로 말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혈당량이 높아짐에 따라 혈액의 점수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답이 딱 등장했을 때 내 머릿속에 뭐야? 오케이. 이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인이 먼저 여기 머릿속에 생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얘가 우진하는 답변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듣진 않아요. 어차피 맞췄으니까 이건 알 거야 라고 하는 잠재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안 들어요. 근데 그거를
빌드업하면서 끝에라도 결혼되게 되면 나는 끝에까지 계속 우진이의 말을 들어줘야 돼. 그러다가 중간에 우진이 만약에 답변하다 우진이가 삐걱하죠. 그럼 이거 틀렸는데? 이거 딱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답을 맞추고 말을 하면 얘는 답을 알 거야. 잘 맞췄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서 좀 루즈하게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실수해도 얘 실수야 라고 틀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로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두 가지로. 오케이? 모든 답변할 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예, 지금 떨고 있는 학생이, 여기가 진동이 오는데요? 예, 누가 막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누구랑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찬영이. 자, 7번 문제 한번 해봐요. 꼬리가 좀 수컷의 선택하기 때문에 수컷의 꼬리가 길어졌다는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실험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집단 A와 집단 C를 비교함으로써 실제로 꼬리가 긴 자연적으로 꼬리가 긴 수컷을 선택하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구현을 할게요. 자, 만약에 이거 답변한다 치자. 그러면 지금 찬영이가 이 문제를 답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야? 대조군이야. 그럼 그 대조군의 상반된 것이 뭐야? 실험군이지. 그럼 실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변이니 종속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바로 제일 첫 문장에 등장해야 돼요. 이 실험에서 대조군을 찾는 문제입니다. 대조군은 조작변이 가해지지 않은 집단을 모든 대조군을 하며 A와 C는 천이족 꼬리와 같은 그런 조작변이니 종속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군입니다. 그래서 A와 C를 대조군으로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B와 D는 실험군으로서 뭐뭐뭐 같은 조작변이니 뭐뭐 같은 종속변에 영향을 미치는 조작이라서 실험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걸 풀어 쓰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인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설명이 좀 더 깔끔해지고 듣는 사람 좀 편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바꿔주고 이거 안 바꿔주고 이건 똑같이 해주고 이런 단어보다도 조작변이, 통제변이, 종속변이, 독립변이 이런 단어 쓰게 되면 훨씬 답변이 수준 높고 깨끗해지잖아. 듣기 편해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 맞죠? 설명을 할게요. 자, 새 중에서 천인조라는 새가 있어요. 자, 천인조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를 관찰해봤어. 오랫동안 관찰해봤더니 번식기가 됐을 때 번식기가 되면 수컷의 꼬리가 길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번식기가 되니까 수컷의 꼬리가 길어지네. 그래서 가설을 세우거든요. 어떤 가설을 세우냐면 수컷의 꼬리가 길면 암컷으로부터 배우자로서 선택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 항상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변인과 종속변이 등장한다고 했지. 그럼 이 시험에서 조작변이 뭐야? 꼬리의 길이.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자 선택이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험합니다. A 그룹, B 그룹, C 그룹을 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깜짝 놀랐을 때, 이누가 또 깜짝 놀랄 텐데, 내가 또 새 그리면 또 날아간다고 또 막 난리칠 것 같은데, 나는 거 아니야, 그림이야. 진짜 새 아니야, 알겠지? 자, 여기 천인조가 있다, 진짜. 왜? 진짜. 날라다녀요. 와우. 푸석푸석 저거 진짜. 네, 여기 천조가 있어요. 얘는 아무것도 가지 않았어. 자, 그 다음에 B그룹을 뒀어. 자, B그룹을 뒀는데 얘는 꼬리를 잘랐어. 꼬리를 잘랐어요. 잘랐고요. 그 다음에 C그룹은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잘라낸 꼬리를 얘한테 붙였어. C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뭐요? 꼬리를 잘랐다가 다시 아니야. 저건 다른 거잖아. 문제야. 어차피 A랑 C가 자, 똑같은 이렇게 해서 외모가 정말 똑같고 나이가 비슷하고 그다음에 색깔이 똑같아야 돼요. 막 색깔 다르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비슷한 거고 얘 100마리, 얘도 100마리, 얘도 100마리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중에서 배우자가 선택된 걸 보니까 이것도 60마리가 선택받았고요. 10마리. 이거 중에서 90마리가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꼬리가 길면 길수록 배운 대로 선택을 잘 받겠네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조금 성격이 까탈스러운 지능 같은 경우는 앞발 번쩍 두고 질문하겠죠. 선생님, 얘가 C9를 많이 선택한 게 꼬리가 길어서 선택받았는지 아니면 요 꼬리를 붙이는 흔적 때문에 암컷이 요 붙이는 흔적 때문에 얘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걸 검증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G그룹에서 G그룹은 자기 꼬리를 자른 다음에 자기 꼬리 다시 붙였어. 그 다음에 여기 100마리 뒀더니 얘도 60마리를 선택받았어.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꼬리를 잘랐다가 붙이는 흔적은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안 준다라고 한 걸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대조군은 A and D가 대조군이 되겠지. 오케이? 네. 됐죠? 오케이. 너 지금 안 하면 꼬리 짤 거야. 벌써 잘려있네. 얼마나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한번 보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한번 잘 설명해 보세요. 제가 여기 설명했듯이 여기서 그냥 답 말하지 마시고요. 물론 처음에 답을 말한 다음에 답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성염색 질전인지 상염색 질전인지만 설명을 해도 어느 정도 듣는 입장에 봤을 때는 얘가 이걸 알고 있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서 있는 자리까지 막 심장 박동이 막 들리는데요. 예, 심장 박동이 들리는데. 네, 들려요. 이세리? 바운스 들리는데. 자, 선생님이 자, 8번 문제 설명해 주세요. 일단 8번의 답은 1번, 4번이고 이게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사람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 둘 다 유전병이 없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유전병이 있는 딸이 나왔으므로 이것은 열성이므로 2번은 틀렸고요. 그리고 이 유전이 항상 반성 유전이라고 했을 때 딸이 유전병이면 당연히 아빠도 유전병이어야 되는데 아빠는 유전병이 아니어서 반성병이 아니고 그러므로 이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위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리고 1번은 맞고요. 정상적으로 유전되는 거를 이제 멘델 원칙에 따라서 표현을 하면 유전자랑 표현을 하면 가장 위에 있는 엄마 아빠는 스몰 a 작은 a이고 아니 스몰 a 큰 A, 빅 A는 아닙니다. 되게 스몰 a이고 그러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아니 그 다음 자식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게 스몰 a이고 그 다음 가장 왼쪽에 있는 유전병 남자는 스몰 a이기 때문에 AA 유전자의 형은 스몰 a이고요. 그래서 A의 유전병 유전자는 A의 어머니는 빅A 스몰 a이기 때문에 이형적 각자가 맞고 아버지도 스몰 a이기 때문에 부형적 각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유전병 유전자는 둘 다 부모님 둘 다에게서 유전이 됐는데 이때 엄마가 유전병 유전자가 엄마의 엄마에게서 유전되는지 엄마의 아빠에게서 유전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외할머니 외할머니 엄마의 아빠. 지금 태민이가 면접한 게 굉장히 잘한 면접입니다. 굉장히 잘한. 그러니까 제가 일단 칭찬하고 싶은 그 부분은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면접만 들었을 때 목소리만 듣고서도 얘는 이걸 알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컨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면접이 잘한 겁니다. 물론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처음 하는 친구는 굉장히 그 면접에서 갖춰야 될 기본 조건은 상당 부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했던 직업이 이거예요. 면접 지도였습니다. 제가 원래 했던 직업 25년 동안 25년 동안 서울 정글과 같은 대학동에서 한 25년 동안 의대학대 한의대간의 애들 수업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 면접할 때 면접 지도하는 걸 한 25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붙잡아 놓고서 계속 이런 훈련 시켰어요. 이런 훈련 시켰는데 아이들 훈련 시킬 때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잘 도움을 안 해요. 아니요 저는 목소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그렇게 흉내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자신감 있게 했어요.
저 목소리 떨지 않았는데요. 저 목소리 그 뭐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요. 막 발뺌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들 답변할 때 카메라 찍어요. 같이. 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찍은 다음에 별 코멘트 안 해요. 그냥 보여주고 네가 한번 봐봐. 그럼 애가 갑자기 와서 왜 처음에 자신 있어 하더만 제가 제 걸 봤는데요. 정말 눈도 못 봐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자신의 단점을 자기가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개선수가 빨라집니다. 본인이 인정해야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계속 말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쫄지 마시고요. 자꾸 실패하십시오. 자꾸 실패하면 늡니다. 시도조차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했습니다, 대리님. 그 다음에 요 9번은 뭐 이거 말로 설명이 좀 그러니까 답은 16분의 1입니다. 이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세린이 했으니까 네, 요거 이제 다시 또 준서 네. 10번 문제 보내주십시오. 일단 10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고요. 기역에서 가에서 빛의 세기가 일정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지금 내가 이제 조금씩 개입할게요. 지금 준서 굉장히 잘했어요. 네. 예. 원래 잘 못하면 준서 하지 않고 준 앉아 그러는데 잘했기 때문에 준서께 무시합니다. 네. 자, 이거를 답변할 때 네.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문제는 무엇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언급하고서 해주면 듣는 입장에서 어때요? 훨씬 포멀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험은 이산화탄 농도와 온도에 따른 광합성량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광합성량, 그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온도 변화에 따른 광합성량의 그 그래프로서 이런 조작 변화에 의해서 광합성량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하고서 그다음에 실험 이렇게 답변하게 되면 듣는 입장에서 어때요? 훨씬 정리되어 있고 아이가 뭔가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좋은 이상을 보고 시작한다는 얘기야. 면접은 처음 시작할 때 3초 동안의 인상을 갖고 결정해요. 아마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 면접 이렇게 답변할 때 딱 듣는 순간에 얘는 어떻겠다. 딱 3초 이내에 어느 정도 여러분 감이 와요. 그렇죠? 실제 면접장도 돼요. 내가 답변할 때 딱 듣는 순간에 귀를 닫을 수가 있고 호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좀 포멀하게 시작이 됩니다. 끝은 다시 그냥 뒤집박해도 돼요. 면접관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그러면 이거 잘 못하면 준서 대신에 앉아. 그래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 누워. 아니죠. 엎드려? 받아서가 됩니다. 준 맞아. 안 돼. 자, 10번 실전에 생각하시고요. 네. 준서 10번 한번 답변해보세요. 일단 10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고요. 10번 문제 위에 있는 그래프는 강한 빛과 약한 빛에 따른 강한 빛과 약한 빛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에 따른 광합성량 비교 실험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때 광합성량은 약한 빛과 강한 빛에서 둘 다 증가하지만 약한 빛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도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부분의 광합성량은 약한 빛이 더 낮고 강한 빛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량은 강한 빛과 약한 빛 둘 다 증가하지만 그 증가 폭은 강한 빛이 더 많이 증가하고 그 온도에 따른 최고점 또한 강한 빛이 강한 빛이 더 크며 둘 다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광합성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역에서 가에서 빛의 세기가 일정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가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인 부분에서 알 수 있고요. 니은 나에서 강한 빛이나 약한 빛에서 광합성량을 하기에 적당한 온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강한 빛과 약한 빛에서 각각 최고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고요. 디귿 가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빛의 세기는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가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량 이상이 되어도 광합성량은 유지되지만 빛의 세기에 따라서 강한 빛은 광합성량이 유지되는 광합성 양이 약한 빛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 나에서 온도가 같더라도 빛의 세기에 따라 광합성량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온도가 같은 X축에 따라 강한 빛과 약한 빛에서 광합성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답변할 때 목소리나 말 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준서가 아까 처음에 할 때에 비해서 어때요? 목소리 톤이 굉장히 자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때도 어때요? 왠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죠? 그러니까 예 자신 있게 하십시오. 자신 있게.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처럼 이게 막 들려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거 하는 거 자신 있게 하십시오. 갑자기 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그 트림을 했어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했어요? 아이씨. 뭐야? 이제 뭐라 해? 어우 참. 나트륨? 예,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약간. 어머니. 아이. 자, 그다음 갑자기 자 11번. 너무 어렵다. 여기 요번에 이제 저기 11번 문제고요. 자 11번 규칙 할 테니까 잘 들어봅니다. 다른 친구들이 한번 여러분이 면접장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요. 다른 친구들. 자 규빈이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다리 안에서 일어나는 근육과 근육 운동과 혈액 이동을 나타내는 문제이고 일단 답은 1번, 4번입니다. 1번 보기부터 보면 혈액은 천막이 대칭으로서 거꾸로 흘러가지 않는다 했는데 정맥에서 천막이 있는 이유가 혈액이 역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므로 1번 보기는 맞고 2번 보기는 높은 혈압 때문에 혈액은 축된 근육 사이에 좁은 혈관 안으로 흘러갈 수 없다 했는데 천막이 닫혀있는 상태라면은 높은 혈압 사이에도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2번 보기는 틀렸고요. 3번 보기는 혈관 주위의 근육 이동은 척수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고 하였는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무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척수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고 볼 수 없어 3번 보기는 틀렸고 4번 보기는 혈관 주위의 근육이 수축 이완됨으로써 정맥 안에 혈액이 원활하게 이동된다 했는데 맞는 거죠. 이건 맞는 설명이고 5번 보기는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이 발 쪽으로 계속 흘려 다리 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발이 부어오를 것이기 때문에 5번 보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맞는 거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틀린 것만 하면 됩니다. 예, 지금 규빈이도 아까 처음 할 때부터 매우 좋아졌어요. 한번 할 때마다 좀 좋아집니다. 네? 처음에 안 했어. 뭐요? 처음에 안 했어. 모르게 다. 모르겠다고. 소름 받자. 왠지 한국 같은 느낌 들지? 헷갈렸나? 엄마랑 교육이랑 예, 소름 받자. 규빈이 좀 잘하지 그랬어. 손발이 맞아야 거짓말 하지. 번호는 아까 했었나? 네. 무서워 죽겠어. 자, 12번 번호. 이제 12번의 정답은 1, 2, 5번인데 그림 가는 수영체류의 빛이 초점에 모였을 때 초점이 이제 망막보다 앞에 맺혔기 때문에 근시라고 할 수 있고 그림 나는 수정체류에 모인 초점이 망막 뒤쪽에 생겼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는 이제 초점이 앞에 생긴 가가 나보다 더 멀다고 할 수 있고 그냥 저기 틀린 것만 설명해 주세요. 3번이 틀린 문제는 가는 근시고 나는 원시이기 때문에 가는 먼 곳이 안 보이고 나는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여기 그림 가나 설명할 때 그림 가는 수정체가 두고서 망막 앞에 초점이 맺히는 그 시현상으로서 이는 오목렌즈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하고서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인데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번호 오케이? 번호 아까 저기 이거 첫 번째 선 할 때 말씀했었죠. 예,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 기억이 안 나. 자, 그 다음에 13번. 나윤이? 네. 네? 시작하라고. 13번. 일단 시험 문제는 유전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한 문제인데 답은 C이고요.
먼저 학생 A부터 보면은 학생 A가 유전병 유전자가 동영상 카드로 존재해야만 발병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순종이지 않고 이제 그 유전병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 대해 우성 경우가 존재하면은 위험 적합자인 경우에도 유전병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A의 답변이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학생 B를 보면은 학생 B는 에이즈가 무서운 이유가 유전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에이즈는 유전이 아니고 이제 그 책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B의 이제 대화는 이제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C는 어떤 유전병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발병한다고 했는데 이제 당뇨병 같은 병들은 나이가 들어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C의 답변은 맞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당도 유전병이 아닙니다. 탈모 아니야? 탈모, 치매 아, 이런 거. 흰선 무독병. 아, 맞다. 탈모 아니야? 탈모랑 치매 안 되는 아, 설명할게요. 제가 계속 설명 이어갑니다. 네, 그렇고요. 학생 B는 조상에 어떤 병이 나타난다면 그 유전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만약에 유전병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 대해 열성인 경우 열성? 잠시만요. 열성인 경우 부모님이 정상 유전자와 유전병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으면은 정상 유전자가 발현되어 유전병이 발병하지 않기 때문에 조상에 어떤 병이 나타나도 유전병이 있기 때문에 학생 B가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할게요. 그 어떤 유전병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발병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헌팅턴 무독병 대부분인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다음 조상에 없던 병이 갑자기 뚝딱 나타났어. 갑자기 돌연 나타났어. 이러면 뭐야 그건? 돌연병이야. 그렇죠? 유전병은 조상한테 있던 병이 물려지는 거지 조상에 없던 병이 뚝딱 나타난 거 이건 돌연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2가 말했던 다음 주문 있죠? 양수검사 이게 뭔가 한번 보자. 자, 이거 잠깐 보자. 이거 좀 설명할게요. 자, 핵형이고 핵탕이 있어. 핵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핵 속에 존재하는 염색체의 크기, 모양, 수 이런 것들을 말하는 핵형이라고 그래요. 핵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동 염색체로 존재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염색체가 EN으로 존재하냐 또는 N으로 존재하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상이야. 그러면 핵형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의 생긴 모양을 말한단 말이야. 그럼 얘를 검사한 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핵형 검사라고 불러요. 핵형 검사는 양수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 그럼 핵형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돌연변이가 바로 뭐냐면 염색체 돌연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염색체 돌연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염색체 돌연변이 뭔데요? 저번에 설명했어요. 돌연변이에는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돌연변이 있는데 유전자 돌연변은 염기 배열이 잘못되어서 뭔가 하나의 유전자가 제기를 못하는 거야. 어떤 게 있어? 저기 진원. 네. 이거 뭐야? 나무야. 이거는 이거는 그래.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 천재인데? 지원이 천재.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원이가 똥 싸는 천재 지전이죠.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그 유전자 돌연변 염기도 잘못됐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염색체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건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체크가 안 돼.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만 확인이 가능한데 염색체 돌연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조적 이상이 있고요. 어떤 건지 마치 처음 보는 것을 여러분 눈이 동글동글하네. 하나는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알아요. 나대지 마시고 구조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 유전자의 결실, 중복, 여귀, 전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결실되면 염색체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좀 줄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복되면 어떻게 될까? 좀 길어지지. 그러니까 요거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의 이상 염색체가 하나 더 많거나 적은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핵형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형 검사가 바로 양수 검사야. 근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유전자 돌연변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건 유전자 분석을 해야 돼요. 양수 검사가 안 돼요. 오케이?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학생 C가 말했던 어떤 유전병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발병해도 해라고 하는데 헌팅턴 무독병이에요. 자, 대체로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열성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에 숨겨있는 상태에서 자정에 계속 대대손손 전달될 거 아니야. 그치?
수성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만 있어도 발병돼요. 그러면 유전병이 나타나게 되면 아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그럼 시간 지나게 되면 그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점점 없어져서 결국 다 사라지게 돼요. 근데 헌팅성 무도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성으로 작용해서 불구하고 계속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나이가 40대 이후에 결혼해서 애를 낳은 다음에 그때 발병이 돼요. 그러니까 걔도 유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헌팅성 무도병. 자, 많이 잘 설명하셨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패스해서 14번, 15번이네요. 자, 15번은 당일 천지는 박힌. 천예진 다음에 무진이 한 다음에 예, 천예진. 나 하나 빵 뽑았고 밖에 있는 거. 자, 천예진 15번 나대지 마시고 합니다. 남자인 영재랑 영모가 일란성 성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수정란에다가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수정을 한 세포가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너가 X라고 말했다니까. 내가 X라고 했어? 아이고 실수. 좀 큰 실수인데. 근데 이제 하나의 미수정란에는 3개 이상의 정자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1번과 4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고 3번은 미수정란에다가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수정을 한 게 두 개로 이제 분화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안 되고 오케이, 저기 잠깐 미디어한테 질문할게요. 일란성 쌍생하고 이란성 쌍생의 가장 차이를 한번 설명해봐요. 유전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일란성 쌍생아는 하나의 수정란이 이제 모종의 이유로 두 개가 돼서 이제 발생하는 거고 이란성 쌍생아는 이제 엄마의 자궁에서 이제 약간 몸의 실수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한 번에 한 개만 남자가 나와야 하는데 두 개가 양쪽에 수정란에서 모두 나와가지고 발생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진이가 하는 말을 구글 번역기 돌려보면 이란 쌍생아는 수정란 몇 개? 한 개. 이란 쌍생아는 수정란 몇 개? 개. 두 개. 두 개야. 그렇죠? 네. 번역기. 에러. 아니 이건 자, 시간이 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저기 마지막 문제. 바퀴. 난 틀렸으니까 너가 끝내야 돼. 자, 혜인이 16번. 이 문제는 감수분해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분야는 이제 생장을 위한 분야이 아니므로 우선 2번은 틀렸고 이 감수분해는 제1 감수분해에서는 이형 분야를 하고 감수 2분야에서는 분양 분야를 하므로 연속해서 2번 분양 분야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1번 틀렸고요. 그리고 아까 2번에서 틀린 이유로 생물의 생장을 위한 분야이 아니라 5번의 생장 시점을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초스피드로 진행하시면 근데 들어갈 말은 다 들어갔다고 생각. 오, 걔는 가대표이라고. 선생님 가세요. 어쩐지. 처음에 들어서 좋아. 혜인이 다음에 누구야? 혜인은 다리 지원이가 앞에 다리가 있구나. 김다유까지는 딱 안정빵인데. 진원이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아니요. 저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 한번 진원이 한번 지금 한 시간 1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 진원이가 한번 16분 문제 한번 저기 서비스 타임을 한번.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관 건 사망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 이거 이혼이 몇 분에 끝난 거니? 30분이에요. 30분에 끝난 거니? 좋아. 됐고요. 잘 이거 시미션 모르겠습니다.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17번부터 붙을 텐데 17번부터 이제 진짜 이게 이제 영적 파일이야. 요즘의 영적 파일. 17번부터 여기 좀 시간 충분히 될 테니까 한번 잘 풀어보시고 한번 이렇게 우리 했던 것처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찮으면 바로 제가 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 10분 정도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
시험지 하나 이거를 누구